전혜림 리포터가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했어요. 네, 이 코는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입체감을 나타내주는 부위인데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성형 부위이기도 하죠. 네, 이 콧대를 높이고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형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 재수술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피부 조직이 오그라드는 구축 현상의 코를 줄기세포로 재건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태희의 눈, 한가인의 코, 수지의 입을 조합해 가상의 미인을 만들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위에 언급한 미인들의 이름이 무색하게 엉성한 얼굴이죠. 이것은 얼굴의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코는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입체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이자 이미지를 바꾸는 효과적인 성형 부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형수술 중 하나가 바로 코 성형입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코 성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공보형물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재수술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축 현상의 코 재수술 방법 중 하나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코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이곳은 약 23여 년 동안 코 성형을 전문으로 한 곳인데요.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5명의 전문 의료진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공동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주로 코 성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낮은 코를 높게 하는 코 성형이 주로 되고요. 그리고 또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코 성형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황금 비율의 코를 알아볼까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 입술, 턱과 연결되는 라인이 자연스러운 코가 이상적인 코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코를 만들기 위해선 보형물 선택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죠. 하지만 보형물은 코 수술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보형물 비침 혹은 보형물로 코끝이 점점 커지거나 옆으로 틀어져 염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의 저항력이 어떤 이유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과다하게 크게 높이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화를 일으켜서 몸에서 뱉어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염증이라는 건데요. 그때는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동양인의 코는 구조적으로 코끝 연골이 약하고 피부는 두꺼워서 오똑하지 못한데요. 이때 단순히 보형물을 쌓아 올리는 방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보형물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곳의 연구 결과 코 재수술, 각종 이물 제거 및 보건 수술들의 경우 반드시 이전에 삽입했던 보형물과 이물을 제거해주고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수술입니다. 이 조직이 쭈그라들고 표면적을 적게 해서 보호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코끝이 들리게 되고 비공이 보이는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변형이 생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집 방 안에 박혀서 나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빨리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런 것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수술을 통해서 빨리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구축코 수술이 되겠습니다. 코의 구축 현상이란 피부 조직이 오그라들어 코가 딱딱해지면서 들리는 것인데요. 또 코끝이 올라가고 뭉툭해지면서 코가 짧아져 들창코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반 코 성형을 다시 하게 되면 더 심한 구축 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들린 코끝을 내려줘 정상적인 코 모양을 만들어줘야 한다는데요. 특히 실리콘이나 합성 물질은 몸에서 이물질로 여겨 뱉어내려는 현상 때문에 구축코 수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구축코가 원인이 생긴 게 염증이었기 때문에 이물질을 다시 쓰는 것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자가 늑연골, 가슴 연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귀연골, 아니면 피부하고 그
진피, 그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지방층을 한꺼번에 쓰는 진피 지방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증식하는 재생 능력과 여러 조직 세포를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자가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구축코 수술은 회복을 앞당기고 재수술의 가능성도 낮춰주는데요. 예, 줄기세포의 장점은 자기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내에서 채소 조작으로 분리,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상 빠르고 감염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를 통해서 조직 재생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혈관 형성을 촉진합니다. 줄기세포를 수술 부위에 주입하면 조직 활성과 혈관 재생에 도움을 주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자체적인 줄기세포 연구실에서 줄기세포의 정제, 분리,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근한 예로 작년 10월에 저한테 줄기세포 구축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올해 5월에 결혼식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5월에 신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올해 결혼하셨어요. 사진 다 찍으셨어요. 그만한 만족도가 더 있을까요? 무엇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코 재수술의 경우 부담이 되는 수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구축코로 마음을 아파하고 고통받는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문제만 생각했지 해결책은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항상 문제에는 답이 따라다닌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희망을 가지면 꼭 답은 있다. 나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수술 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재수술 환자의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진을 찾아 안정적인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혜림 리포터가 전해준 소식. 아무래도 이제 자가 조직의 줄기세포라서 구축코 재수술을 할 때 좀 위험 부담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구축 현상의 코는 실리콘이나 또 합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몸에서 이를 이물질로 받아들여서 이제 뱉어내려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자가 조직인 이 줄기세포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줄기세포를 수술 부위에 주입하면 이 조직 활성과 혈관 재생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 자가 조직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재수술에 대한 우려 역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두 분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